대구는 굳이 바닥을 잡으시겠다면 뭐 내년까지 기다리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만 올해 지금 사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작년처럼 그렇게 급등장은 2, 3년 동안 쉽지 않다는 거는 말씀드릴게요. 자, 아까 전에 서울 이야기 많이 했으니까 그럼 올해 좀 부산, 대구, 강주, 울산, 대전 5대 강력시 정도는 좀 전망은 한번 하고 가야죠. 사실은 대구가 입주 물량이 많죠. 대구가 입주 물량이 많고 대구 같은 경우는 사실 내년에도 많습니다. 네. 근데 대구 같은 경우가 지금 사실은 매수하기가 좋은 타이밍이에요. 오히려 대구 같은 경우가 이런 때 다들 떨어진다는 거 알고 있고 네네. 가격 깎기가 너무 좋아요. 저는 사실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서 저는 입지보다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입지보단 타이밍. 그러니까 깎을 수 있을 때 깎아서 사는 게 좋다. 근데 내가 깎아서 샀다고 해서 다음에 또 그 가격이 그만큼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타이밍에 잘 맞춰서 매도인에 맞춰서 사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 깎기가 제일 좋은 지역이 아마 대구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런 지역이 오히려 지금 차라리 사는 게 낫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입주 물량이 지금 대구에서는 건설사들 다시 분양 지금 못하는 분위기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물량이 너무 많아서요? 그렇죠. 이거 지금 미분양 나는데 지금 들어가면은 고생하는데 다른 지역들 사업성 검토를 할 지역들 많은데 굳이 대구를 들어갈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집을 사고 판다는 것은 나중에 팔 때 올라가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살 때 올라갈 때 사고 나서 떨어질 때 팔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오히려 떨어질 때 사는 게 더 낫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대구 입주 물량은 2024년까지도 많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같은 경우 계속 주구장창 계속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하락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하락이 나타나는 게 입주 물량에 대해서 처음에는 세입자 맞추고 말지라고 생각하다가 세입자가 안 맞춰지네, 세입자 전세가가 떨어지네 라는 생각 때문에 이런 부분들 급매물들이 나타나지만 그 이후에 어느 정도 떨어졌다는 바닥이 다져지는 시점부터는요 사람들이 입주할 때 이미 대책을 마련해 놓습니다. 다른 자금 마련 계획을 갖다가 세운다거나 굳이 임차인에게 의지하지 않고요. 그러면서 더 이상 바닥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시점이 언제라고는 정확하게 찍기는 어렵지만 대구 같은 경우도 계속 주구장창 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바닥의 시점에 가까워졌고요. 그리고 지금 대구는 굳이 바닥을 잡으시겠다면 뭐 내년까지 기다리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만 올해 지금 사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대신 좀 깎아서 사는 스킬을 발휘하실 필요가 있고요. 지금 나온 가격에 사지 말고 분위기가 그러니까 더 깎을 수 있는 상황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 입주 물량이 사실은 2017, 18, 19 가장 많았습니다. 이 시기에 입주 물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상 서울의 전세가 안정까지 이루어졌던 효과를 갖다 발휘했죠. 자, 하지만 지금 입주 물량이 계속 줄어들면서 지금 2022년, 2023년 계속 줄어들어요. 입주 물량이.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 부분은 입주 물량이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에 상승 압박이 상당히 강해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다만 서울도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서울도 입주 물량이 완전히 감소된 상태, 그리고 경기도도 줄어든 상태. 그런데 이 물량, 입주 물량, 부족해지는 입주 물량을 감당해 주는 게 이제 인천이에요. 인천의 입주 물량이 2023년까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2024년 이게 전부 다 집계가 된 건 아니고요. 좀 더 늘어날 부분 여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과 2023년 인천은 작년과 같은 상승을 갖다 기대하기는 매우 쉽지 않고요. 다만 인천에서는 입주 물량, 바로 전세가가 상당히 저렴해질 여지가 있습니다. 신규 입주단지들 특히 인천 검단지구 쪽으로 해가지고 입주 물량이 좀 많이 있고요. 청라 쪽으로 해서도 입주 물량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 나는 1주택 갭 투자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나는 서울에 집을 사놨는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전세가가 너무 오르고 있어. 근데 이걸 갖다가 해칭하고 싶으신 분들이 인천 쪽을 갖다가 살펴보시면은 저렴하게 전세를 갖다가 구하실 수는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천 쪽으로 한번 임차를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서울, 경기, 뭐 지방에도 이제 저희가 좀 점검했는데, 그럼 앞으로 평수도 있잖아요. 뭐 소형, 중형, 대형. 요거는 이제 앞으로 시대는 어느 쪽이 조금 대세로 갈까요? 제가 듣기로는 요즘에는 대형이 굉장히 귀해서 대형 집값이 굉장히 오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 하던데. 지금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투자자의 적은 투자자입니다.
네. 투자자들이 많이 몰려간 지역을 갖다 뒤늦게 들어가게 되면요. 네. 오히려 그쪽에 임대차 가능 매물이 늘어나면서 끝물을 잡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사실상 투자자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지역을 들어가는 게 오히려 성공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서울에 대형 평형 2주택을 가지고 있다는 건 종부세로 어마어마한 부담이 느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형 평형에서는 이미 팔만한 사람들 다 팔았고 정리하실 분들은 투자자들은 정리를 하셨어요. 중대형 평형. 그러면은 중대형 평형에 근데 수요는 니즈는 계속 있단 말이죠. 임차인 니즈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대형 평형의 니즈 대비 임대 가능 물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지금 대형 평형은 오히려 전세가 상승 압박 더 강하게 나타날 수가 있고요. 더군다나 지금 실거주 차원에서도 저라면은 중대형 평형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상 이것도 또 중요한 부분이 이것도 건설사의 공급 계획과도 맞물려 있어요. 건설사에서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대형 평형에 대해서 선호했던 상황이 과거에도 이미 있었어요. 2004년, 5년, 6년 이 당시에는요. 무조건 대형 평형을 사라라고 했었어요. 강남 살 필요도 없고 대형 평형을 사라. 그래가지고 용인 성북 지역 지구 가보면 다 대형 평형 아파트들만 있고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요. 그 상황이 발생된 원인이 사실은 IMF 때부터 발생돼요. 왜요? IMF 때 건설사들이 분양하는 아파트들 분양이 안 됐어요. 그렇죠. 박살이 났어요. 그런데 소형 평형 아파트들은 그나마 사람들이 살아야 되니까 소형 평형 아파트들은 분양이 됐던 거죠. 그래서 주구장창 건설사에서 소형 아파트만 지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 평형 희소성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대형 평형이 무조건 대형 평형만 오르는 상황들이 발생됐었죠. 그래서 그 당시 용인이라든지 파주 지역에 대형 평형만 주구장창 지어댔던 것이 그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형 평형이 너무 늘어나다 보니까 희소성의 가치가 없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대형 평형이 하락하고 앞으로 소형 아파트만 상승한다. 그러면서 2014년도에 꼬마 아파트를 사라 하면서 소형 아파트 붐이 일어났었던 거예요. 지금 이제 시장 원리에 따라서 대형 평형이 다시 공급이 늘어나야 되는데 계속 소형 평형만 공급을 갖다 많이 하고 있어요. 대형 평형 비율 너무나도 지금 신규 분양에서 대형 평형 비율이 뭐 5% 안팎 뭐 그 정도 수준까지 좀 많이 떨어진다는 곳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특히 이게 조합원 같은 경우 조합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대형 평형에 대해서는 과거에 두 가구를 갖다가 주는 그러한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택을 많이 쪼개버렸어요. 대형 평형을 줄여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대형 평형 희소성의 가치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지금도 정부에서는 계속 소형 평형 위주로 공급하고 있고 대형 평형의 공급을 늘려나가지 못하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은 지금 제가 봤을 땐 4, 5년 이상은 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대형 평형. 대형 평형이 가장 희소성의 가치가 높고요. 국민주택 규모 초과가 좀 유리하고 중형까지 84스퀘어미터까지는 괜찮다. 근데 앞으로도 59스퀘어미터라고 부르는 20평형대 물량들은 좀 앞으로도 공급이 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투자적인 측면에서 실거주적인 차원에서보다는 투자적인 차원을 고려하신다면은 중대형 평형 그리고 중형보다는 대형이 좀 더 유리할 수 있다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수에도 결국에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그렇죠. 계속 이게 바뀌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다시 대형 건설사들에서 대형 아파트만 지으려고 또 하는. 지으면 그때 되면 또 소형이나 그렇죠. 그 이후에는 또 패턴이 대형 평형이 너무 많이 늘어났다 싶으면 그때는 또 소형으로 투자를 번갈아 가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아포유님께서 쓰신 책에 보면 아파트의 가격은 결국 내재 가치에 수렴되어 간다라는 뭔가 코멘트가 있던데 예. 여기서 내재 가치는 뭔가요? 사실상 아파트라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내재 가치라는 표현을 갖다 쓰긴 했는데 사실은 이 아파트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커뮤니티입니다. 입지 아닌가요? 입지보다는 커뮤니티죠. 요즘 시대 아니면 과거에도 그랬다는 건가요? 요즘인 거죠? 이 커뮤니티라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요. 지금 입지라는 부분에 다 사실은 녹아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그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예를 들어서 지금 각 지역들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대치동과 같은 경우는 학원가에 최적화되어 있는, 아이들 교육에 최적화되어 있는 동네가 대치동이어가지고, 대치동에 보게 되면은 고소득자들도 많죠. 뭐 의사, 변호사 뭐 그렇게 다양하게 자녀들이 중고등학교에 들어가는 좀 고소득 직종들이 들어가는 곳이 대치동이라고 하면은, 또 반면 또 고급 수요지가 있죠. 그 반포 같은 지역은 예를 들어가지고 법원과 가깝다 보니까 거기는 판검사들이 또 많이 거주하는 동네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마다의 커뮤니티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마다의 커뮤니티에서 그 뭐 수원으로 따지고 보면은 광교 같은 지역들, 수원에서 나는 병원을 개업하고 하는데 고급 거주지가 필요해 하면서 만들어진 게 사실은 광교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지역마다의 랜드마크적 단지들이 있는데 결국 거기는 커뮤니티에서 만들어지는 단지들인 거죠. 하다못해 우리가 초품화 아파트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것도 커뮤니티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아파트, 여기에 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거길 간다? 아니요. 그것보다는 이 요즘 세상에서 엄마들이 친구들을 만들어 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단지 초품화를 끼고 있는 엄마들끼리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게 커뮤니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를 키우는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그 초품화 아파트로 가게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요를 갖다가 이 커뮤니티가 어떤 성격의 커뮤니티인가를 갖다 보게 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생각해 보시면 좀 상당히 내가 어디를 들어갈 것인가라는 부분이 보이게 돼요. 예를 들어서 숲세권 단지라고 하면은, 숲세권 단지라고 하면 사실은 교통과는 약간 좀 떨어져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 거기 니즈층은 사실상 좀 젊은 층보다는 중장년층이 많이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젊은 층이다, 내가 이제 아이가 막 태어난다 라고 했을 때는 또 이런 초품화라든지 이런 학군 측면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결국은 이 커뮤니티적인 성격을 갖다가 찾아서 가시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내 만족도도 높고 투자 만족도도 높은 그런 결과를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커뮤니티 얘기하시니까 제가 강남에 뭐 지인분들이 이제 사니까 놀러 가면, 야, 요즘 생긴 아파트에는 아파트 스카이 라운지가 있다.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진짜. 그게 사실은 2013년도부터 2012년도부터 도입되긴 했었는데, 이게 점점 디벨롭 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 말씀하신 것도 바로 커뮤니티 시설인 거고, 사실은 커뮤니티 시설이 대단한 건 아니에요. 우리 동네 놀이터, 입주민들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커뮤니티 시설인 건데, 이런 고급적인 커뮤니티 시설을 갖춘 지역들 같은 경우는 또 이게 하나의 프라이드가 되기 때문에 그 아파트의 가치를 갖다 올려주는 역할을 하죠. 커뮤니티 보면 드는 생각이, 그냥 그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좀 잘된 곳일수록 커뮤니티가 더 발전돼 있잖아요. 뭐 수영장도 있고 뭐 골프장도 있고 이런 것들이 뭔가 우리들만의 리그를 만들고자 하는 뭔가 그런 느낌이 나니까. 이게 지금 수영장 얘기 잘 하셨는데요. 사실 이 커뮤니티 시설이라는 게 바로 이 가치에 맞는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가야 돼요. 어떤 단지 같은 경우는 수영장 건설사에서 비싼 돈 들여가지고 수영장 다 만들어줬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용을 안 해요. 비싸거나 그 수준이 안 되거나 거기 그만큼 사람들이 여유가 없다거나 엉뚱한 곳에 수영장 만들어준 것들은, 그래가지고 사실상 이 커뮤니티 시설을 갖다 살펴보는 것도 중요해요. 여기 커뮤니티 시설이 수영장이 있어? 그러면은 가보는 거죠. 거기를 갖다가. 집만 보고 나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커뮤니티 시설이 있다고 하면 어떤 커뮤니티 시설이 있고, 그 커뮤니티 시설이 양성화돼서 활성화돼서 움직여 가는가. 그런 부분도 집을 볼 때 한 가지 참고 요소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단지 많습니다. 수영장이 있는데 물이 없어요. 아예 운영을 안 하는 거죠. 관리비 많이 든다고. 시장 조사를 잘못한 거네요. 그렇죠. 건설사에서는 일단 분양하고 보자 해가지고 일단 수영장 집어넣어 줬는데 그냥 불도 안 켜져 있습니다. 가보면.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커뮤니티 시설이 활성화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을 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계속 건설사 입장에서 말씀드리는데, 단지들 주문시켜주고 몇 년 후에 가보면은 정말 그 폭포, 비싼 돈 들여가지고 폭포 이쁘게 만들어주고 진짜 천을 갖다가 정말 자연조경처럼 물 흐르는 것처럼 정말 비싼 돈 들여서 만들어줬는데 가보니까 봄, 여름에 이게 돌아가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안 물이 아예
없고 비어져 있는 상태로 관리되는 관리비 경우가 있어요. 아까워서 그런 건가요? 그렇죠. 이게 바로 사실은 그 지역에 이거는 또 다른 개념으로 접근했네. 실거주 비율이 높은 아파트 단지들.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커뮤니티가 활성화되어 있는 단지들은 무조건 돌아갑니다. 아, 내가 관리비 더 낼 테니까 무조건 틀으라고. 안 돌아가는 데는요? 임차인 거주 비율이 높은 지역. 그러니까 입장이- 투자자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고 임차인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내 아파트도 아닌데 뭐 저거 돌아가봤자 뭐해. 난 관리비 저렴한 게 더 좋아. 그렇죠. 그러면서 임차인들이 못 돌리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럴까요? 그럼 그런 단지들은 좀 약간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단지의 성격, 커뮤니티, 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구성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각 지역마다 왜 랜드마크 아파트 단지들이 더 비싸게 거래가 되는가 설명이 되는 대목이기도 하죠. 저도 여기에 월세로 있는데 뭐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뭐 바꾸고 싶어도 내 집이 아닌데 내가 여기 돈을 왜 들이나 막 그런 생각하니까 너무 아유. 공감이 되네요. 근데 여기는 어차피 랜드마크적인 지역이라 자, 근데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서초의 판검사 얘기 나와서 좀 궁금한 게, 저 얼마 전에 이제 사석 술자리에서 들었던 얘기인데, 이제 대통령이 되신 분이 검사분이시잖아요. 이거 정말 술자리에서 나올 만한 이야기라서 그냥 농담으로 이제 웃고 넘어간 이야기인 건데, 그래서 이제 서초 반포가 그쪽 편이 또 원래 또 그쪽에 이제 변호사, 검사 이쪽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많이 살죠. 네. 비율이 그러니까 상당히 그쪽이 높죠. 뭔가 검사분이신 분이 대통령 되니까 이쪽이 뭔가 좀 괜찮지 않을까 뭐 농담식 얘기하시던데 요거 그냥 농담으로 끝내면 되는 거겠죠? 어떻게 이건 생각하세요? 마침 윤석열 후보가 바로 옆에 살아요. 최고의 직주 근접. 법원 바로 옆에 아파트 주상복합이 있는데 그 삼풍백화점 붕괴했던 그 자리에 있는 주복에 윤석열 당선인님께서 거주하시는데 이런 것만 보더라도 사실은 이게 또 한번 노출이 되는 효과가 상당히 강합니다. 아, 여기는 판검사들이 많이 사는구나. 근데 판검사들이 많이 산다고 하면은 전문 직종들이 모여들게 돼요. 왜냐? 의사들의 입장에서는 사법을 잘 몰라. 법률을 잘 몰라. 근데 판검사들은 그 의학 지식이 없어. 애가 아플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러면서 여기가 커뮤니티가 그렇게 시너지를 커뮤니티에서 갖다가 만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강남에서 아이를 키우면은 이런 말이 있잖아요. 강남에서 대치동에서 아이를 키우는 이유는 우리 아이는 공부 못해. 그래도 대치동에서 학교를 보내. 왜? 그러면은 적어도 얘가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얘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친구들 중에 의사, 변호사, 검사 확률이 확 늘어난다. 그래가지고 강남에서 키운다라는 이야기도 있긴 한데 그렇게 따지면 반포 역시도 마찬가지죠. 반포 역시도 사실 판검사의 아들이 또 판검사가 되고 그런 경우가 그런 확률이 높다 보니까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도 그렇게 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부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얘기 나와서